옛날부터 이어져 온 게 이제 그 활인당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활인당은 백성을 구휼했던 그런 시설로 이제 죽을 쏘서 나눠줬다는 게 있고, 그게 이어져 가지고 6.25 때까지 피난민들한테 밥을 나눠주고 사람을 구한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구멍뒤주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 구멍으로 이제 두 손을 넣으면 안 나와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부잣집 대문 앞에 항상 놓여져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뭐 나눔의 문화 그러면은 최부잣집 그러는데, 최부잣집에서 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요즘 사회에서도 아주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또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그게 최부자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대 진사, 12대 만석군의 경주 최부잣집. 이 집은 원래 99칸의 대저택이라고 한다. 800석이 들어가는 곳간이 7채 있었고, 사랑채는 100여 명의 식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은 달랐습니다. 300여 년간 12대에 걸쳐 부를 유지해 오는데요. 그것도 적지 않은 만석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은 이들을 서라벌의 정의로운 부자, 참 부자라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경주 최부잣집의 성시인 경주 최 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최 씨는 최 씨의 대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유래를 지닌 씨족의 하나다. 최 씨의 원조는 신라의 전신으로 경주에 자리 잡은 사로국 6촌의 하나인 돌산 고촌의 촌장 소벌 도리공이시다. 신라를 세운 원운으로 버풍왕 3년에 충선공으로 시호를 받았고, 태종 무열왕 3년에 문열왕으로 추봉되셨으며, 유리왕 9년에 최 씨로 사성받았다. 이것이 성을 갖게 된 유래이다. 경주 최 씨의 시조는 소벌도리공의 24세 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시다. 오늘날 거의 모든 최 씨의 분파는 고은 선생을 일세로 하는 경주 최 씨의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경주 최 씨 성시 조형물의 내용인데요. 경주 최 씨의 핵심을 잘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경주 최 씨의 원시조는 진안 6촌의 하나인 돌산 고호천의 촌장 소벌도리입니다. 서기 32년 유리 이사금 9년에 6촌이 6부로 개칭되면서 신라 6성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 씨를 사성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 최 씨의 시조는 소벌도리의 24세 손인 최치원입니다.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가 되던 해 빈공과에 합격합니다. 서기 875년 당나라 말기, 산둥성에서 소금을 밀매하던 황소가 난을 일으킨다. 반란군의 세력은 점점 커져 낙양에 이어 장안까지 점령당하게 되고, 황제는 쓰촨으로 달아난다. 햇빛이 활짝 비치니 어찌 요망한 기운을 그대로 두겠으며, 하늘의 그물이 높이 벌어져 있으니 반드시 흉한 족속들은 제거되고 마는 법이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죄를 용서해 주려 해도
착한 일을 조금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귀신들까지도 남몰래 너를 베어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토황소 경문의 일부 내용인데요. 당나라 말 황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쓴 경문이죠. 이 글을 읽고 황소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정도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명문장인데요. 당시 신라인으로 당나라의 벼슬을 하고 있던 최치원이 쓴 글입니다. 절세의 명문으로 당 천하의 이름을 떨친 최치원,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경상북도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 고운 최치원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원래는 높은 고를 쓰는 고운사였으나 최치원이 여지, 여사 두 대사와 함께 가운루와 우하루를 중건하면서 최치원의 호를 딴 고운사라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고운사의 입구에 최치원 문학관이 들어서 있다. 최치원과 인연이 있는 이곳에 그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9년에 개관한 것이다. (29세에) 귀국한 최치원은 한림학사, 수병부 실랑이 된다. 처음에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경륜을 펴보려 했으나 육두품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함을 한탄하며 스스로 외직으로 나아가 여러 고을에 태수를 지낸다. 이후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신라의 국운이 점점 더 기울어지자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려 나라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으려 했지만 진골 귀족에게 막혀 그의 개혁안은 실현될 수 없었다. 이에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40여 세에 관직을 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한가로이 지내다가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문인을 기르며 여생을 마친다. 당에서 문명으로 이름을 떨친 신라 최고의 엘리트 최치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기울어가는 신라에서 그가 날개를 펼 곳은 없었습니다. 그의 호처럼 외로운 구름이 되어 은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높은 학식과 뛰어난 문장은 후대에도 높이 평가되어 성균관을 비롯한 234개의 향교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발자취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들이 함께한 누리마루가 있는 동백섬. 이 동백섬의 정상에 최치원 동상이 있다. 1200여 년 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이곳의 아름다운 절경에 심취해 있는 듯하다. 더 이상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신라 최고의 지성은 자연을 벗삼아 떠도는 구름이 되어 이곳에 이르렀으리라. 너무 아름다운 절경에 감탄해 그는 동백섬 남쪽 암석에 자신의 호를 따 해운대라고 새겨놓는다. 이런 연유로 지금의 해운대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이 동상 앞에서는 매년 최치원을 추모하는 달의 제가 열린다.
경상남도 함양읍에는 서쪽을 흐르고 있는 위천이 있다. 이 위천가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이 있는데 이 숲은 최치원이 함양 태수로 있을 때 조성한 숲이다. 원래 위천수는 함양읍 중앙을 흘렀는데 홍수가 날 때마다 하천이 넘쳐 피해가 컸다고 한다. 최치원은 물길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고 위천변에 뚝을 쌓았으며 그 뚝을 따라 나무를 심어 홍수 피해를 막았다고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최치원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장수성 양저우시 웨이양구에 지난 2007년 최치원 기념관이 개관되었다. 중국에서 외국인 기념관으로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곳은 최치원이 회남 철도사 고변의 종사관으로 약 5년간 근무한 곳으로 이때 토왕 소경문을 쓰게 된 것이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그곳에서 관직에 오른 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학자라고 해서 유학만 고집한 것은 아닌데요. 최치원의 글과 행적을 보면 불교와 도교뿐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신교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쓴 난랑미 서문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라에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삼교를 포함하여 군생을 접호하는 것이다. 들어와서 가정에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의 뜻과 같은 것이요.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교를 행함은 주주사의 종지와 같은 것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주권태자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 이 글은 신라 화랑 난랑을 추모하기 위해 쓴 비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것은 유불선 3교의 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현묘한 도, 풍류는 유불선 이전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3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 화랑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나라의 현묘한 도를 수양하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부터 9,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이 그의 손길을 거쳐 후세에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천재 환인의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 환웅 대성존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신 뒤에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고운 최치원이 일찍이 신지의 전고비를 보고 다시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 조선 중기 일십당 이맥이 편찬한 태백일사의 한 구절이다. 태백일사는 우리의 국통맥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천부경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은 황국 때부터 입으로 전해지다가 배달국 시대에 환웅의 명을 받은 신지 혁덕에 의해 녹도문으로 기록된다.
후에 고비에 전문으로 새겼는데 최치원이 이것을 보고 한문으로 해석하여 후세에 전하게 된 것이다. 최치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천부경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유학자이면서도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원형 문화까지 깊이 체득했기 때문에 천부경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경주 최 씨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겠는데요. 소불도리와 최치원으로 연결되는 경주 최 씨, 어떤 성씨일까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 씨는 김씨에서 분적한 수성 최 씨와 당나라에서 귀화한 충주 최 씨를 제외하면 모두 돌산 고천 촌장 소벌도리의 후손이며 최치원을 중심으로 선대와 후대에서 분관되었다고 한다. 이 중 경주 최 씨는 경상북도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인데 경주의 옛 지명이 월성이기 때문에 경주 최 씨는 월성 최 씨로 부르기도 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102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전체 최 씨에서 절반에 가까운 44%를 차지한다. 또한 상당수의 최 씨가 경주 최 씨의 뿌리를 두고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경주 최 씨는 최 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계파를 보면 광가 전공파, 광정공파, 정남공파, 사성공파, 화숙공파, 충렬공파 등을 비롯해서 총 27개 파가 있다. 경주 최 씨 집성촌으로 잘 알려진 곳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옥골마을이다. 대구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1km쯤 떨어져 있는 이곳은 20여 채의 고택이 어우러져 있는 전통마을이다. 조선 중기학자 최동집이 1616년 이곳에 정착하면서 경주 최 씨 광정공파의 집성촌이 되었다고 한다. 이외 경상북도 청도군 강남면 일곡리와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남리 진해마을을 비롯해서 전국에 크고 작은 집성촌이 있다. 신라말 최치원이 대문장가로 이름을 떨치면서 경주 최 씨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에도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주 최 씨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는 신라의 육두품 출신으로 똑같이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했으며 또한 그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신라 삼최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서로 다르다. 최치원은 관직을 버리고 은거했고 최승우는 귀국한 뒤에 후백제 견훤의 1급 참모가 된다. 최치원의 사촌 동생인 최원희는 귀국 후 신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고려가 창건되자 왕건에게 투항한다. 이후 그는 고려 창건 초기에 큰 역할을 하며 요직을 두루 거쳐 평장사까지 오르게 된다. 고려시대의 인물로는 시무 28조로 유명한 최승로가 있다. 그는 신라의 육두품 출신으로 고려에서 수문화 시중까지 오른 인물이다. 서기 935년 신라가 망할 때 10살의 최승로는
아버지를 따라 고려 개경으로 가게 된다. 그의 나이 불과 12살이었을 때 태조 왕건을 만나 논어를 줄줄 외울 정도로 총명했던 최승로는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한다. 이후 고려 6대 황제인 성종 때 나라의 전반을 개혁하는 실무책 28조를 올리면서 성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게 된다. 그의 공로로 고려는 건국 초기 상태를 벗어나 안정된 국가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 조선 말의 인물로는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우가 있다. 그는 경주 채부잣집의 기틀을 놓은 최진립 장군의 후손이다. 당시 동양에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물밀듯이 밀려와 국권이 침탈당하던 시기였는데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최재우는 일찍이 고도의 뜻을 두고 공부에 전념하며 도를 구했다. 고향인 경주 구미산 아래 용담정에 들어가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심으로 기도에 정진한다. 이듬해 그의 나이 37세이던 1860년 음력 4월 5일 마침내 최재우는 천주이신 상제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천주님과의 천상문답을 통해 수은 최재우는 천명과 신교를 받고 도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신다는 시천주를 선언하고 다시 개벽에 새 세상이 열릴 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학이다. 동학은 창도 후 점차 교도들이 늘어나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에까지 교세가 확장하게 된다. 동학의 급속한 성장을 두려워한 조정은 최재우에게 사도난정의 죄목을 씌워 대구 감영으로 압송한다. (1864년) 수은 최재우는 압송된 대구에서 차명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형리가 칼을 3번 내리쳐도 목이 베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청수를 드리도록 하여 상제님께 기도한 뒤에 비로소 목이 베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벼슬은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쌓지 마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것은 최부잣집의 육훈, 그러니까 6가지 가훈이죠. 이것을 보면 12대 동안 만석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던 거죠. 경주 최부잣집은 정무공 최진립 장군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인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후에 삼도 수군 통제사 겸 5위 도청부 부총관에 오른 인물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른에 가까운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수하를 데리고 참전했다가 전사한다. 이때 옥동과 기별이라고 하는 두 노비가 주인의 귀가 명령을 듣지 않고 함께 순절하는데, 특이하게도 경주 최씨 가문에서 이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종가에서는 이들의 영령을 기려 장군의 불천이 제사를 올린 뒤에 상을 물려 두 노비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양반이 노비에게 절을 한다고 비아냥해도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채부잣집이 처음부터 만석군인 것은 아니다. 만석을 일군 것은 최진립의 손자 최국선 대이다. 그는 일찍이 이양법을 도입하여 소출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으며, 당시 8알이던 소장료를 5알로 대폭 낮춰주면서 오히려 재산은 더 늘어 만석군이 된다. 이렇게 만석군이 된 최국선은 이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는데, 한 승려로부터 재물은 거름과 같습니다. 재물을 나누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움켜쥐면 썩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눔을 시작했다고 한다. 흉년이 되면 채부잣집은 마당에 큰 솥을 걸어 굶는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였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지어 입히는 등 6가지 가훈을 대를 이어서 지켜온다. 경주 채부잣집의 12대 300년의 역사는 마지막 만석군인 최준에 이르러 막을 내리게 된다. 최준은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마지막 재산을 털어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를 설립하는 데 기부하면서 만석군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된다. 이외 경주 최씨 인물로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태인에서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다가 대마도에서 순직한 면함 최익현, 일찍이 임시정부의 공군 창설을 추진하였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 된 독립운동가 최용덕, 일제강점기 농촌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친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최용신이 있다. 또한 증문즉설로 잘 알려진 법률 스님은 본명이 최석호로 경주 최씨이며, 야구 선수 최동원, 배우 최명길, 가수 최백호도 모두 경주 최씨다. 오늘은 신라 육성 중의 하나이며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를 간직한 경주 최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